반가 사유상 최찬상. 면벽한 자세만 철로 남기고 그는 어디 가고 없다. 어떤 것은 자세만으로도 생각이므로 그는 그 안에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겠다. 한 자세로 녹이 쓸었으므로 천갈래 만갈래로 흘러내린 생각이 이제 어디 가닿는 데가 없어도 반짝이겠다. 네, 금방 보인 꽃이 황금 어리연꽃입니다. 아주 어리연꽃, 일반 어리연꽃하고 좀 다르죠. 색깔도 다르고 좀 털이 많고. 네, 식물 읽어주는 시인 가시면 이 황금 어리연 나와요. 이번 장은 13장, 12장 끝났죠. 13장. 네, 벌써 절반을 넘어서 훌쩍 넘어갔네요. 내 시에는 깊이가 없어요. 네. 13장은 시가 좀 아마 감동적인 시가 많이 나올 것 같죠. 깊이가 있대요, 깊이. 네. 깊이를 넣는 방법. 1번, 단순하고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활용하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밑에 강조합니다. 단순하고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활용하라. 단순, 근원, 본질. 꼭 기억해 두세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화자를 적극적으로 개입시켜라. 타자와 철저하게 하나가 되어라. 극단까지 가는 상상적 체험을 하라. 네, 한 번씩 보겠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다 따로따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먼저 작품 들어가기 전에 좀 살펴볼게요. 시에서 철학적 사유나 고차원적 사유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아주 수준 높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 설명해서는 안 된다. 설명하는 순간 사유를 담은 그러니까 시적 사유죠. 시적 사유를 담은 수필이 되고 만다. 시 같은 수필이 되고 만다라고 해요. 이 시에서 아주 근물이 설명이죠. 설명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는, 그러니까 그래서 시에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시인이 독자보다 우위에 서게 되죠. 한마디로 잘난 체하게 돼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시는 오직 이미지와, 설명하지 말고 이미지와 시적 진술로만 사유를 보여주어야 된대요. 이렇게. 네, 사유를 시적 진술, 이미지와 시적 진술로만 사유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감각화된 사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말이 좀 어렵죠. 이렇게 이미지, 어떤 상, 또 어떤 형상을 말하죠. 형상, 어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형상, 누구에 대한 이미지가 그 사람을 보지 않아도 남아있죠. 그래서 이미지를 어떤 심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이렇게 그 사람을 보지 않아도 남아있잖아요. 뭐랄까, 천사 같다, 착하다, 순수해 보인다, 그런 이미지들이 있죠. 물론 다른 이미지도 있고, 모양새 이미지도 있죠. 시적 진술로만 사유를 보여주어야만 한다. 근데 이 시적 진술이라는 게 뭐죠? 시적 진술. 시에서 시적 진술, 네, 그러니까 이미지와 시적 진술로만 사유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감각화된 사유다. 네, 시적 진술을 설명합니다. 감각화된 사유. 네, 감각화된 사유라는 건 우리가 오감으로 우리가 사유라는 것은 워낙 추상적이어서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도 눈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그렇죠. 감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듣거나 뭐 또 맛을 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보거나 뭐 이런 것도 만져보거나 이런 것으로 감각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사유인데, 그 사유를 감각화시킨 사유라고 그래요. 네, 그 사유를 감각화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하죠. 아주 구체적이 되고. 근데 이제 시적 진술이 뭔가, 네, 시적 진술은 시적 느낌으로 이루어진 진술을 시적 진술을 하겠죠. 그런데 시적 느낌으로 이루어진 진술이 뭐냐는 거죠. 네, 과학이나 상식에서 어긋나는 표현이지만, 네,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또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그런 표현이지만 시에서 시인의 상상과 정서가 담긴 진술을 시적 진술이라 한다. 과학적, 실증적, 논리적 차원에서는 말도 안 되는 표현이지만, 이 말이죠. 터무니없는 표현이지만 대상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뭐가요? 시적 진술이. 그러니까 시적 진술은 상식, 과학, 논리 뭐 그런 것들이 실증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뭐랄까 어처구니 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시적 허용이라는 말로 시적 진술을 하죠. 네, 예를 들면 슬픔도 늙어 당최 마음도, 여기다 이렇게 저희 시인을 안 써놨네요. 마경덕 시인의 그 뭐죠? 염천입니다. 염천. 네. 염천의 일부예요. 그래서 슬픔도 늙어, 이게 논리적으로는 슬픔이 늙은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과학적이지도 않고. 당최, 도무지라는 뜻이죠. 당최 마음도 젖지 않고 콩 여물듯 땡글땡글 할멈도 여물어, 이렇게 써놨어요. 네. 할멈이 어떻게 여물겠어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말들이 자꾸 만나요. 이렇게. 네. 이거 뭐를 위해서요? 바로 대상의 의미, 즉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콩 여물듯, 네, 콩 여물듯 울퉁불퉁, 할멈이 쪼글쪼글해지는 게 아니라 콩이 울퉁불퉁 하잖아요. 또 땡글땡글하고 땡글땡글해졌어요. 하도 노동으로 단단해졌나 봐요. 이런 걸 바로 시적 진술이다. 자, 다시 한번요. 시적 진술은 과학과 상식에 어긋나지만 시적 허용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시인의 상상과 정서를 담는 진술을 시적 진술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감각화된 사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개별화, 구체성, 집요함이 깊이를 더하는 플러스 요인이다. 개별화, 구체성, 집요함에 깊이를 더하는 플러스 요인이다 라고 해요. 개별화, 구체성, 집요함. 그런데 시적 정황이 뭐죠? 네, 어떤 사정과 상황, 뭐 그런 것, 또는 정서와 상황을 정황이라고 하죠. 사정과 상황을 정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태죠. 사건이 있고 사태가 있고, 예를 들어서 방에 액자가 걸려 있으면 그건 하나의 사건이에요. 근데 방에 액자도 걸려 있고 뭐 또 침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하나의 장면을 이루면 그것은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사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태, 시적 대상이라고 봐도 되겠죠. 정황을 직관하는,
꿰뚫어 본다는 뜻인데, 직관하는 시적 사유가 이 말이죠. 이말 아주 중요해요. 시적 대상을 직관하는 시적 사유, 이렇게 해주세요. 정황이라고 그러니까 좀 어렵죠, 말이. 뭐 사정, 상황, 뭐 그게 어떻다는 건지 조금 애매하니까, 시적 대상을 직관하는 시적 사유가 단순한 설명이 아닌 시적 진술로 들어갈 때 무릎을 탁 치는 감동을 받게 된다. 그렇죠. 여기서도 슬픔도 늙어 당최 마음도 젖지 않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만약에 아유 좀 몸이 늙으니까 슬픔도 안 느껴지고 뭐 마음도 아무렇지도 않고 냉랭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전혀 시적이지가 않죠. 그런데 슬픔도 늙어 이렇게 표현해서 당최 마음도 젖지 않고 뭐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시적 진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깊이가 없다는 평가를 듣는 시에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감각화가 절실하다. 이렇게. 아주 절실하대요. 감각화가 아주 절실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만약에 그냥 할멈이 늙었다 이렇게 할멈이 뭐 몸 튼튼하게 늙었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 시적이지가 않죠. 근데 이렇게 콩 여물듯 그럼 눈에 보이죠. 이렇게 감각화된 표현이에요. 눈에 보여요. 땡글땡글 이건 또 뭐예요? 으태어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언어죠. 으태어. 할멈도 여물어. 할멈이 그런 콩 여물듯이 여물었대요. 네, 마치 이 할멈이 늙어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듯이, 그죠? 콩 여물듯 하듯이, 네, 이런 것들을 감각화된 사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깊이는 내용의 깊이가 아니라 정서의 진한 맛에서, 그러니까 이 내용을 막 전달하려고, 내용을 전달하려는 거는 무슨 논문이나 이런 거겠죠. 설명문 같은 거 내용이 중요하죠. 근데 시는 정서의 진한 맛에서 비롯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 감각화된 사유, 제가 너무 짧게 이렇게 짧은 어떤 행으로 설명해 버리니까 조금 많이 부족해요. 이 전체적인 시의 전체성에서 감각화된 사유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설명하면 안 되는 이유 뭐예요? 우월한 화자는 깨달음을 주려는 태도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자꾸 상대방 가르치려고 든다는 거죠. 자신이 깨달은 것에 확신을 갖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이 확신이라는 것 아주 위험하죠. 이 믿음은 왜 믿죠? 이 믿을 신자잖아요. 확자의 굳은 믿음 아니에요? 확신이? 굳을 확자의 믿음 신자니까. 이게 믿음은 왜 믿을까요? 우리가 모르니까 믿죠. 뭘 알면 믿을 필요가 없죠. 그냥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이죠. 그냥 사실로서 존재하는 거죠. 믿음의 대상은 아니죠. 알면은. 우리가 믿는다 이 말은 모르니까 믿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분명하게 전달하려는 의지를 갖는다. 시는 잠시만요. 시는 내용이 아니라 정서에 기반을 두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시는 내용이 아니라 정서에 기반을 두고 감각적으로 독자에게 스며드는 장다. 감각적이어야 돼요. 네, 감각적. 그냥 설명적이어서는 안 되고 아주 감각적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자,
그럼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써요. 단순하고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활용하라 라고 한다는 것. 네, 그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반가사유상, 네, 최찬상, 면벽한 자세만 철로 남기고 그는 어디 가고 없다. 이 표현, 이 신춘문예 당선작인데 너무 뭐랄까 기성시인 같아요. 시를 정말 많이 써본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신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이렇게 아주 시를 잘 쓴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보통 우리는 이 정도 쓸 때 어떻게 써요? 면벽하고 있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이렇게 짧게 면벽한 자세는 자꾸 이렇게 써보셔야 돼요. 면벽하고 있는 보다 면벽한 자세만 이렇게 철로 남기고 그는 어디 가고 없다. 제목이 뭐예요? 반가사유상이잖아요. 반가는 원래 반좌라고 원래 이제 불교에서 앉아서 이렇게 수행을 하잖아요. 그 앉아있는 어떤 방법을 좌선법이라고 해요. 선불교 같은데 좀 좌선법인데, 그러니까 발을 완전히 불편하게 꽉 묶어서 꼬듯이 앉는 것, 그거를 결가부자라고 해요. 결가부자. 그리고 한쪽 다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는 것. 네. 한쪽 다리를, 여기 반가사유상은, 아니야, 무릎이 아니라 넓적다리라고 해야 되겠네요.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는 거. 그게 이제,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는 건데, 한쪽 다리만 올려놓고, 한쪽 다리는 좀 편하게 두죠. 근데 이제 한국이나 중국 같은 데서는, 이게 좀 바닥에 앉아서 많이 하니까. 근데 또, 희한하게 좀 남방지방처럼 반가사유상은 한쪽 다리가 땅으로 내려가 있죠.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한쪽 다리만 넓적다리 위에 올려두고 있어요. 그리고 평가부자라고 있는데 좀 훈련할 때 어떤 좌선을 할 때 가장 편한 자세가 평가부자라고 해요. 발을 이렇게 꼬지 않고 앉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면벽한 자세만 철로 남기고 그는 어디로 가고 없다. 네, 이게 철만 남겨놓고 거기에 어디 가고 없대요. 누가요? 보살님, 거기 또 부처님이라는 설도 많은데 보살로 보는 것이 조금 마땅한 것 같기도 해요. 부처님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래서 미륵보살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자세만으로도 생각이므로 그는 그 안에서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겠다라고 합니다. 이 주기적 표현이, 어떤 것은 자세만으로도 생각이므로. 네, 그죠? 이거는 반가사유상을 딱 보니까 한쪽 손을 탁 볼에 대고 이렇게 뭔가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죠. 그 자세만으로도 생각이다 이거죠. 일부러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일부러 애써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 반가사유상은 그 자세만으로도 생각이다라고 합니다. 뭐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그 안에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겠다. 그러니까 그 자세만으로도 생각이니까 사유상이잖아요. 사유하고 있는 상. 그러니 거기에 없어도 사유에는,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데 또 혹은 사유를 하는데 워낙 그러니까 사유를 하긴 하는데 꼭 거기에 없어도 굉장히 자유롭죠. 네, 꼭 어떤 몸이 그 자리에 없어도 사유는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무소유의 어떤 무소유, 그렇죠. 무소유는
없다라는 말하고도 좀 어울리죠. 어떤 무소유의 어떤 무한한 자유죠. 어디에든 부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통하기도 하죠. 이렇게 저기 나뭇잎 위에도 부처님이 있고, 뭐 저기 물가에도 부처님이 있고, 세상 어디에나 부처님은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쇠로 된 그 조각상 안에 부처님이 그저 있을 필요도 없겠다라고 해요. 어떤 것은 자세만으로도 생각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죠. 이렇게 아주 간결한데, 이렇게 간결한데 아주 그 울림이 아주 무한대로 커진다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울림이 크죠. 한 자세로 녹이 슬었으므로 천갈래 만갈래로 흘러내린 생각이, 이 생각은 녹이죠. 그러니까 녹이 이렇게 슬어서 흘러내릴 정도로 생각의 깊이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생각의 깊이 또는 생각의 시간,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떠올릴 수가 있죠. 굉장히 어떤 지금 원래 생각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건데 이렇게 마치 천갈래 만갈래로 흘러내리는 조각상이 막 어떤 그 물이 흘러내리듯이 녹물이 막 흘러내리는데 그게 그냥 여러 갈래로 흘러내린대요. 천갈래 만갈래라고 한 것은 뭐 수천 년 이어져 왔으니까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은 원래 볼 수 없는 건데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볼 수 있게끔 눈에 보이듯이 표현해놨죠. 이렇게 감각화된 사유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네, 감각할 수 있어야 돼요. 눈, 코, 입으로 혹은 촉감으로 또는 미각으로, 후각으로 이렇게 포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각하는 거죠. 이제 어디 가닿는 데가 없어도 반짝이겠다. 이 정도 쓰면은 완전히 그냥 노련한 시인이죠. 그죠? 이렇게 어디 가닿는 데가 없어도 반짝이겠다라고 합니다. 네. 굳이 여기 어디 가닿는 데가 뭐예요? 수행을 하면 진리에 이르러야 될 텐데, 그죠? 어떤 깨달음에 이르러야 될 텐데, 굳이 깨닫지 않아도 깨달음 못지않게 반짝이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최천상 방가사유상 전문이고요. 2014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입니다. 네,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거 좀 봐요. 시의 깊이는 총체적이고 대의적이어야 한다. 총체적이다. 전체에 걸쳐 있어야 된다고 하죠. 시는 그 시 전체에 걸쳐 있어야 되고 대의적이어야 된다. 이때 이거 좀 우리가 정의하듯이 옳을 의자를 쓰죠. 대의적이어야 된다. 뜻 의자가 아니고 옳을 의자입니다. 근데 옳을 의자도 우리가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옳음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옳을 의자니까 아주 큰 어떤 정의와 관련된 것에서 대의적이다 이런 말이죠. 의로움, 크게 의로움과 관련된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대의적인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래요. 예,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 뭐예요? 이 빨간 거 이 세 가지 아주 입버릇처럼 외워두세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단순하고 그렇죠. 그냥 아주 단순하죠.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조각상 하나를 보고 그 단순한 것 하나를 보고서 언어도 단순하게 썼고 간결하게 썼잖아요. 네, 단순하고 근원적이래요. 그리고 본질적인 것에서 비롯된다. 근원적이라는 게 뭘까요? 근원적. 여기서 근원적이다. 근원적이다. 원래 근원은 물이 그 돌에서 물이 흘러나오면
최초로 물이 발생 지점을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원이라는 것은 사물의 어떤 본바탕, 그죠? 사물의 본바탕과 관련된 것, 그게 뭔가 이거죠. 그러니까 방가사유상이, 그러니까 방가사유상의 근원적 사유라는 건 뭐예요? 그 방가사유상은 쇳덩어리지만 근원적 그 어떤 뭐랄까 근원적인 것은 뭐예요? 원래 부처님이죠. 깨달음 또는 부처님 이런 것을 어떤 생각이죠. 그리고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비롯된다. 네. 단순, 근원, 본질적인 것. 이 본질이라는 건 뭐예요? 본질은 가장 잘 설명한 게 그 사르트르가 1905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네, 사르트르 구토로 유명하죠. 근데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표현해서 아주 유명하죠. 네, 실존이 본질에 앞선대요. 그래서 본질이 그럼 뭐냐는 거죠. 본질. 네, 본래의 성질이죠. 본래적 성질. 그게 뭐냐는 거죠. 본래적 성질이.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바로 그것일 수밖에 없는 성질. 네, 그것을 본질이라고 해요. 그것일 수밖에 없는 성질. 네, 이 정도 설명이 갖고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새가 새일 수밖에 없는 성질은 뭐예요? 날개가 있는 것, 날아다니는 것. 이게 이제 새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날개가 있는 것, 날아다니는 것. 의자가 의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앉을 수 있다는 것. 네, 그런 것들이 바로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 철제 그 방가사유상에 대한 본질적인 것은 뭐라 그럴까요? 네, 바로 어떤 그 부처님 또는 뭐 깨달음 또는 뭐 그런 어떤 생각을 해야겠죠. 단순성, 근원성, 본질성, 위에 있는 말이죠. 단순성요, 꼭 한 단어처럼 잘 알아두세요. 단순성, 근원성, 본질성이 공감대가 큰 시적 사유를, 아주 이것도 잘 익혀두세요. 공감대가 큰 시적 사유를 제공한다 라고 했네요. 네. 그리고 방가사유상의 외적 속성. 네, 외적 속성. 그죠? 이건 뭐예요? 딱 보니까 고정된 자세, 철제로 된 몸, 그리고 녹이 쓴 상태. 이게 외적인 모습이죠. 이것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을 현미경적 관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현미경적으로 관찰을 해요. 잘 관찰하고. 그죠?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인은 그 외적 형상이 가진 속성, 네, 이 고정된 자세, 철로된 몸, 녹이 쓴 상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뭐를 해야 돼요? 그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적 속성을 집요하게 탐구한다. 즉 내시경적 관찰을 해야겠죠. 이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생각해내는 것. 저는 내시경적 발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찾아내는 것. 네. 그러니까 외적인 속성,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집요하게 추적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찾아서 생각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래요. 올바른 탐구 방법이 뭐냐 할 때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네, 근원적인 것, 그죠? 그것이 방가사유상이 왜 그 방가사유상인가 하는, 저걸 왜 방가사유상이랄까 하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 저 안에 뭐 부처가 있을까? 왜 저런, 혹은 뭐 미륵보살이 있을까? 왜 저런 자세로 앉아 있을까? 왜 손은 뺨에 대고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무엇에 대한, 저기 방가사유상은
무엇에 대한 사유를 하고 있나? 미륵불, 미륵보살이니까 아마도 중생을 구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유를 하겠죠. 네. 그리고 본질적인 질문, 왜 방가 사유상일 수밖에 없는가? 이거죠. 저 철제 조각상이 왜 방가 사유상일 수밖에 없는가? 그런 것에 대한 또 그런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의 어떤 그 시를 쓰기 위한 사유도 어떤 흘러가기 시작하겠죠. 네. 시를 쓸 때 겉의 속성은 꼭 필요한 것만 묘사한다. 네. 구체적인 겉의 속성은 꼭 필요한 것만 묘사하려. 주저리 쓰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거예요. 이렇게. 이 단 세 줄로 그냥 면벽한 자세만 철로 남기고 그는 어디 가고 없다. 겉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꼭 필요한 말만 쓰고 이렇게 주저리 쓰지 말래요.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좀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쭉 기억한 거. 그죠? 단순성, 근원성, 본질성. 단순하고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에서 뭐가 비롯돼요? 시의 깊이가 비롯된다. 다시 한번요. 시의 깊이는 어디서 비롯돼요? 단순하고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단순성, 근원성, 본질성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공감대가 큰 사유를 제공한다. 꼭 정리해서 알아두세요. 제가 아까 설명을 좀 안 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여기 여물듯 하면은 여기다 치면은 잘 안 붙어요. 볼래요? 이렇게 하면 이게 자꾸 떨어져요. 여물듯 하면은 이렇게 안 떨어져 버리죠. 이게 지금 리을이 여기 있는 리을이 관형사형 어미가 아니기 때문에 띄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갈 듯 할 때는 갈 할 때 가다에서 리을이 관형사형 어미니까 띄어 쓰는데 여물다에서 리을은 어간이라고 하죠. 어간. 네, 편치 않은 어간. 그래서 어간에 이 듯이 이렇게 조사로 쓰이면 붙였어야 돼요. 이렇게 어간에다 붙여서 쓰죠. 이렇게 붙여서 써야 됩니다. 하듯 할 때 붙여서 써야 돼요. 그래서 여물듯, 여물듯, 하듯. 그래서 또 하나는 제가 이 듯을 조사라고 했나요? 네, 조사가 아니죠. 어디 있을까요? 제가 또 설명하려고 여기 있네요. 업대요 할 때 이 대가 아이죠. 아이를 쓰면은 남의 말을 전달하는 거고요. 대요 할 때 아이를 쓰면 남의 말을 전달하는 거고 남들이 그러는데 없다고 하네요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이를 쓰면 만약에 뭐뭐 하대요 하고 대요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대요하고 어이를 쓰게 되면 자기가 본 바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더라고요 하는 표현이에요. 업대요하고 이렇게 쓰면은 없더라고요 이런 느낌이죠. 네, 그렇답니다. 지금까지 방가사유상에 대한 시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